오늘은 치유농업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말씀드리면 치유농업이란 농장 및 농촌 경관을 활용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농업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텃밭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는 요즘에 봄철이라 꽃구경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구경하는 것도 역시 치유농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식물에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농업 자원을 활용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치유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돌보는 것, 예를 들어서 반려견이라고 요즘에 하죠. 그래서 강아지를 돌보는 것도 일종의 치유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농업 활동을 통해서 치료, 재활, 교육,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치유농업입니다. 치료, 재활, 교육은 알겠는데 사회적 서비스란 자기 주변의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어울려 지내도록 하는 그런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치유농업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1980년대 원예치유, 1990년대 산림치유와 동물 매개치유가 발전해서 지금은 식물, 동물과 곤충, 음식 또는 식품, 농작업, 환경과 문화의 치유적 기능 활용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든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치유농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식물, 동물, 곤충 이렇게 따로따로를 가지고 치유적인 기능 역할을 했다라면 이 치유농업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2013년에 처음으로 치유농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해서 21년, 지금 23년이니까 2년 전이 되겠죠. 치유농업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치유농업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생겼습니다. 이 치유농업사라는 국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특별시나 또는 각 도에 있는 양성기관, 제가 알기로 15개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142시간의 수업을 받고 나서 1차와 2차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 2차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농업계의 사법고시다 라는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알아보면 유럽은 이미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의료보험에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치유 농업 치유를 받게 되면 정부에서 그 비용을 대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작이 되어서 아직은 그 모습을 정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법제화하기 위해서, 유럽처럼 법제화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치유농업이라는 그 모습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농업인, 병원, 복지관, 상담센터 등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보면 치유 효과 면에서 약 1조 6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착이 되면 추후 3조 7천억 원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 농업을 통해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질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또한 식물의 소비 확대 같은 후방 산업 또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효과는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유농업의 효과를 보면 치유란 인간으로서의 환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환경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을 통해서 건강에 접근해 가는 방법으로 질병 상태뿐만이 아니라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까지 의미를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치료와 치유의 차이점이라 한다면, 치료는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걸로, 그리고 어떤 특정 부위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치유는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건 전인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치유농업의 효과는 대상별로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이 증진되고 행동과 태도가 바뀜으로써 사회적 관계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에 참여한 그 아동과 청소년 또는 일반 성인 공통으로 좋아졌던 점은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고 대인관계, 그리고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라고 합니다.